안녕하세요. 주필순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월요일날 처음에 시작은 양봉으로 시작했죠. 상승하던 주가가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의 매도가 또 나오면서 오후장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매수했던 그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개인의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을 좀 크게 흔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선물 시장에서 1조 2천억이 넘는 매수가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를 자극했고, 이것 따라서 기관은 매수를 했지만 이게 뭐 좋아서 사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선물 매수에 따른 해칭으로 이렇게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뭐 7천억이 넘는 돈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도 역시 매도에 동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승 이유가 내년에는 벤센트 재무장관이 내년에는 뭐 금리 인하의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2026년에는 침체도 없다. 이러면서 상당히 낙관적인 얘기를 하면서 장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패드워치의 그 전망도 금요일까지만 해도 동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69%에서 보니까 71%까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12월 1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 날 예보 나오겠죠. 12월 11일은 우리 선물 옵션 만기 날입니다. 목요일 날 큰 변화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일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또 시장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3주 정도 남았는데요. 당분간 계속해서 혼조세가 나타날 거고, 연준 의원들의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외국인 매도 포지션이 오늘 좀 많이 샀지만 4조 5천억 정도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저게 어떻게 빨리 소화가 되는지 요걸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재죠. 원화 환율이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환율 협의체를 첫 가동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국민연금도 나와가지고 지금 의논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글쎄 뭐 아주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왔는데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금 수익성과 외환 안정성을 같이 도모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이 크게 변동은 없지만 조금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달러로 이제 연말되면 바꿔서 유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진정돼야 또 그런 매물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좋겠죠. 뭐 기술주들도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해서 같이 움직이니까 동반해서 같이 움직일 겁니다. 일라일리, 제파운드로 유명한 일라일리가 제약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고요. 7년 만에 10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일리와 연계돼서 같이 그 협업하는 그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한 거의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우리 ABL 바이오 대한민국 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ABL 바이오와 지금 기술 이전하고 전략적 지분 투자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미국 기업, 캐나다 이렇게 다 미국 국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BBB 플랫폼 기술 이전과 전략적 지분 투자. 그래서 ABL 바이오의 미래가 생각보다 상당히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좀 더 드리자면 ABL 바이오와 글랩바디 BBB 플랫폼이죠.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뇌와 관련된 그런 기술인데 이게 또 비만약에도 쓸 수 있다. 그래서 확대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시아 기업에서는 유일하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 옵션 계약이 아니라 파이프라인 기술 기반의 확장. 이게 중요해요. 확장을 전제로 한 참여형 투자라는 거. 예, 그렇죠. 지분을 투자했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가치가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예, 기술 수출도 이제 이전도 했지만 이거 플러스 참여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많은 기업들하고 예, 전략적 지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에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하고 협업을 더 강조하고 싶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라일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ABL 바이오와 지분과 기술을 이전 계약을 했다라는 거. 요게 단기에 끝날 이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코스닥 시장은 좀 어려운데 ABL 바이오는 그 터지고 상한가 두 번 가서 아직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3% 정도 떨어졌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ABL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9조 5천억이거든요. 9조 5천억.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은 좀 받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다시 떨어질 확률이 좀 적어요. 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라일리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지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조정을 보이고 나서 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ABL 바이오도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고 있는데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좀 알테오젠처럼 끌고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바이오텍이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거래소로 이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ABL 바이오의 지분 기관 투자가의 어떤 패시브 매수라든가 코스닥 200, 150이죠. 코스닥 150에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ETF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ABL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쉽게 잘 안 떨어져요. 이런 뭐 시장 때문에 노이즈로 좀 떨어졌을 때 좀 매수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알테오젠이 없는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포스트 알테오젠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그 시가총액 9조 5천억, 최소한 20조, 이 정도, 최소한 뭐 15조, 한 50% 이상은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ABL 바이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종목이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어떡하냐? 여기서도 못 사요. 결국에는 확인되고 사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사 내용을 좀 압축해 보면 일라일리가 직접 지분 참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BBB 플랫폼, BBB 플랫폼 기술하고 뭐 CNS 신약이라는 게 뭐냐면 CNS가 중추신경제, 그러니까 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뇌와 관련된 이런 신약 개발에 본격적인 확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젯바운드하고 마운자로가 이 매출이 앞으로 키트루다를 넘어서 지금 전 세계 항암제 1위가 키트루다면서 매출도 1위가 키트루다거든요. 이 키트루다의 매출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비만약 치료제 알테오젠도 뒤늦게나마 장기 지속형으로 비만약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먹거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참여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알테오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비만과 관련된 약이 엄청나게 팔릴 것이다. 항암제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BL 바이오의 시장 성향성도 현장성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 그런데 비만 플러스 비만에다가 CNS 중추신경제와 관련된 이것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일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내 기업과 공동 개발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수혜를
ABL 바이오가 거의 바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ABL 바이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많이 올랐어요. 예, 단기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 번도 아까 말씀드렸죠. 아시아에 처음이에요. 처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최근 희한해요. 우리나라 바이오가 옛날에는 뭐 무슨 바이오 완전간에 하나만 나와도 신라젠처럼 엄청나게 올라갔던 그런 거품 세대가 아니라 실제로 이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확장성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주를 계속해서 여러 건이 나올 수 있고 앞으로 ABL 바이오와 컨택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두세 건 정도의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도 일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ABL 바이오의 그 미래가 상당히 밝습니다. 예. 뭐 알테오젠의 빈자리를 코스닥 시장에서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ABL 바이오를 꾸준히 매집을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시장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번에 뭐 폭락이 나와서 만약에 떨어진다. 이거는 뭐 땡큐죠. 예. 혹시나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쫄지 말고 사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야 돼요. 이 회사 가치가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알테오젠도 뭐 자기 시간표대로 꾸준히 가고 있고요. 예, 뭐 거래소 이전이라든가 추가 기술 수출도 아직까지 유효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의 수급 때문에 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기계적인 매도가 나와서 흔들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만의 시간표대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ABL 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밝고 성장성이 우수하고 또 상승 모멘텀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의 변동성은 12월 달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둘째 주 목요일 12월 11일 날 종가르교도 그날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내년에는 5월 달에 해임되잖아요. 퇴임되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 이래저래 내년 시장도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이 계속돼서 공급되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좀 행보 조정 내지는 뭐 가격 조정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여기서 반짝하고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디램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 본격적인 소부장 쪽의 실적이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는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조정받고 실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반도체 시장도 상당히 좀 밝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떨어뜨리고 미국 나스닥은 또 올라가네요. 0.86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증시만 빠져요 지금. 안타까운데 그렇게 크게 하락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필승입니다. 감사합니다.